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파워 두 번째 시간, 지난 강의의 소개에서 머무른 파워를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제대로 좀 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인트로덕션을 했다면 오늘은 다이나믹 파워에 대해서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이나믹 파워가 뭔지 지난 시간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이나믹 파워는 여러분 제가 한 줄로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디지털 회로를 설계했을 때 안에서 시그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잖아요. 0에서 1로, 1에서 0으로. 자, 그래서 그 시그널을 바꾸기 위해서 바꿀 때 소모되는 파워를 전부 다 다이나믹 파워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이거는 시그널이 바뀔 때 한정적으로 시간축에서 보면 시그널이 바뀌는 순간에만 소모되는 전력이자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소모되는 에너지가 아니고 동적으로 순간적으로 소모되는 파워라고 그래서 다이나믹이라는 표현을 써서 다이나믹 파워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에너지라는 말하고 파워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게 크게 다르지 않고 에너지를 여러분 타임으로 나누면은 그냥 이게 바로 파워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어떤 경우에는 파워가 유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에너지가 유용하고 이런 내용을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계속 소모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소모되고 있는데 그때는 에너지가 무한으로 정의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파워를 시간에 대해서 쭉 보면은 이 개를 다 합치면 에너지가 무한이라면 나는 그냥 파워로 정의를 해서 시간으로 나눈 개념을 우리가 갖다가 다루겠다라는 게 우리가 에너지를 파워로 바꾼 개념이었죠. 그래서 파워를 정의할 때는 먼저 에너지를 보고 그거를 타임 단위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제가 먼저 에너지를 구하는 게 편할 때가 많아요. 왜? 우리 에너지는 뭐에서 출발할 수 있으니까 Q 곱하기 V 에서 출발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V가 주어져 있고 Q를 또 I 전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에서 출발해서 에너지 텀을 유도한 다음에 파워로 바꾸는 게 유용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여러분 스태틱 대비 다이나믹 파워, 우리가 스태틱 파워 배우기 전에 다이나믹 파워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다이나믹 파워는 순간적으로 일정 시간 구간에서 소모되고 없는 거기 때문에 얘는 유한한 에너지를 갖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보고 나서 얘가 이 전체 시간으로 나눠줘서 내가 요거를 파워 쪽으로 개념을 가보겠다라는 식으로 한번 저도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이나믹 파워라는 것은 시그널을 바꿀 때 아웃풋을 0에서 1로 1에서 0으로 바꿀 때인데 가장 간단한 게이트인 CMOS 인버터에서 다이나믹 파워를 간단하게 볼게요. 자, 그래서 CMOS 인버터에서는 스위칭 할 때 대체 어떤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그래서 스위칭 에너지라고 하는데 왜 다이나믹 파워랑 스위칭 에너지랑 혹은 다이나믹 에너지랑 스위칭 에너지는 다른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라요. 스위칭 에너지는 다이나믹 에너지의 일부분이고요. 다이나믹 에너지는 스위칭 에너지와 또 다른 컴포넌트인 여러분 숏서킷 컴포넌트에 의한 숏서킷 에너지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숏서킷 에너지 말고 지금은 스위칭 할 때 퓨어하게 순수하게 아웃풋을 0에서 1로 혹은 1에서 0으로 바꿀 때 필요한 스위칭 에너지부터 볼게요. 자, 그래서 스위칭 에너지는 어떻게 되었었냐면 여러분 지난 인트로덕션 시간에서 다루었듯이 우리가 0의 VDD에서 0으로 인풋을 바꾸면 아웃이 0에서 VDD로 바꾸는 케이스와 그 다음 인이 0에서 VDD로 바뀌면 아웃이 VDD에서 0으로 바꾸는 두 케이스가 반드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겠죠. 인버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여기 VDD라는 놈이 있는데 결국은 이 VDD랑 VSS랑 이렇게 그라운드 혹은 그라운드죠. 이렇게 전이차를 꽉 주고 있는 얘가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차이를 주고 있는 전압원이라는 놈이 에너지를 이 인버터에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 공급하고 있는 전압원이 이 CMOS 인버터를 0에서 1로 즉 아웃풋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0에서 1로 그리고 다시 1에서 0으로 바꾸는데 총 소모되는 에너지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0에서 1로 바꿀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VDD에 있는 차지를 내가 여기로 이동하면서 PMOS가 2분의 VDD를 소모를 하고 2분의 VDD는 캡에다가 저장한다고 했어요. 그쵸? 자, 왜 소모해요? 내가 여기서 차지를 그냥 이동만 시키는 건데 왜 소모하는지 지난 시간에 다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요 높은 곳에서 원래 여기 낮은 곳으로 이 차지들을 이동시키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에너지가 잃어버렸다는 거는 얘가 소모했다는 뜻으로 봐도 된다 그랬고 소모하는 원인은 뭐라 그랬어요? 드리프트 전류에 의해서 충돌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 혹은 진동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PMOS가 2분의 VDD를 소모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2분의 VDD는 이 캡에 저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캡에는 VDD가 저장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VDD가 일시적으로 저장돼 있다가 그러면 그때 저장된 에너지 양이 이만큼인 거고요. 그 에너지는 언제 소모되냐면 엠모스에 의해서 여기가 VDD였다가 이 VDD의 즉 높은 전기적 위치 에너지에 있는 전하들을 다 그라운드로 끌어내리면서 에너지를 잃게 하는데 걔를 에너지를 잃게 하는 애가 바로 뭐예요? 엠모스인 얘가 써버려가지고 엠모스가 소모해서 그 에너지를 다 잃게 해버리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피모스에서처럼 콜리전에 의한 그래서 드리프트 커런트를 흘리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거고요. 얘를 다 더 낮은 전위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피모스에서 소모했던 2분의 C VDD 제곱만큼 엠모스가 소모한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으로 보면 자 내가 여기 0부터 VDD를 올릴 때 이벤트가 요쯤 일어나고 그 다음에 VDD를 0으로 내릴 때 이벤트가 이쯤 일어난다면 여기서 어떤 포맷이든 간에 2분의 C VDD 제곱의 스위칭 에너지가 소모되고요. 얘는 피모스가 소모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2분의 C VDD 제곱이 피모스에 죄송합니다. 아웃풋 캡에 저장돼 있던 게 이쪽에서 2분의 1 C VDD 제곱 이 이쪽에서 엠모스에 의해서 소모되는 그쵸? 그래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 두 번 나눠서 소모하는 거고요. 중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캡에 저장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 전압 입장에서는 VDD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 C VDD 제곱을 다 어떻게 준 거예요? 인버터한테 다 준 거죠. 그래서 인버터가 이렇게 나눠서 쓴 거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 번은 피모스가 쓰게 하고 한 번은 엠모스가 쓰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이 C는 여러분 여기 C 아웃입니다. 지금 이 C는 이 C 아웃이고요. C 아웃 VDD라는 게 결국 뭐냐면 여기에 제가 VDD를 충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하량이에요. 자,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 C 아웃 VDD 제곱을 요 전하량, 요 캡이랑 요 VDD에 디펜던트하게 제가 스위칭 에너지가 결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스위칭이라는 거를 C 아웃 VDD 제곱 요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인버터의 오퍼레이션 제가 인풋이 0, 지금 VDD 0 그래서 폴링 할 때 그리고 인풋이 라이징 할 때 오퍼레이션 웨이브폼 다시 한번 보면요. 맨 왼쪽에 나와 있는데요. 인풋이 떨어질 때 그리고 인풋이 올라갈 때 아웃풋이 반대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요 오퍼레이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에너지는 어느 부분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면요. 에너지는 어느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가로축은 타임이에요. 그래서 타임이고요. 세컨드는 아닐 겁니다.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인버터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요렇게 여러분 I를 T에 대해서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바로 그냥 전하량이죠. 그쵸? 총 이동한 전하량이에요. 자, 그러면 인풋이 펄링 할 때, 여러분 인풋이 펄링 할 때, 아웃풋이 즉 라이징 할 때 요렇게 세츄레이션 리니어 숏서킷 커런트 요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 VDD가 지금 1V라고 하고 1V에서 0V로 천천히 내렸어요. 자, 그럼 1V에서 0V로 천천히 내리면 얘가 0V로 켜지고 0V에 의해서 켜지고 얘가 꺼지는 과정에 있는데요. 제가 0V가 처음에 아웃이 그러면 0이었다가 VDD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럼 처음에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는 0V 굉장히 큰 전압이 걸렸을 때 왜? 여기 1V고 여기 0V를 내가 걸었으니까 0V로 내려서 아직 VDD가 다 올라오지 못해서 여기 사이 전압도 굉장히 크게 걸린 자 다시 1번 사이 전압이 굉장히 크게 걸려서 피모스를 켰어요. 근데 아웃이 아직 다 올라오지 못해서 피모스의 VDS도 피모스는 드레인이 이쪽이죠. S. 그래서 피모스의 VDS의 절대값도 굉장히 큰 상황. 그래서 그게 세츄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모스가 세츄레이션인 거죠. 그래서 피모스 세츄레이션으로 갔다가 피모스가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아웃이 올라가지면은 VDS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절대값이. 그러면 VDS가 여러분 VGS-VTH 대비 작아진다면 리니어 영역으로 들어가다가 점점 커런트가 이제 더 이상 못 흐르는 이유는 얘가 결국 1V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 VDS가 0인데 무슨 커런트가 흘러요. 안 흐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류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얘가 1에서 0으로 이렇게 유한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내려가잖아요. 유한한 기울기라는 게 뭔데? 이렇게 한 번에 엠럼트하게 시간축으로 봤을 때 일순간에 변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엄청나게 빠르다고 하더라도 0초 만에 이렇게 시그널이 변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변할 텐데 그래서 유한한 슬롭을 가질 텐데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 1V라고 하고 각각의 VTH를 대략 0.3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0.3, 여기 0.3이라고 하면 제가 여기 한 0.5인 순간 자 1V에서 0.5 내려가고서 0V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0.5 어라운드에서는 피모스도 켜지고 엠모스도 켜지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숏서킷 커런트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원래 우리 목적은 뭐예요? 피모스를 켜서 얘를 0에서 VDD로 만드는 차지가 무조건 이쪽으로만 이동시키는 뭔가, 그게 우리 목적이고 얘만 있어야 되는데, 차지가 중간에 피모스, 엠모스가 동시에 켜지는 구간에서는 일로 살짝 셀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여기 숏서킷 커런트가 흐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생기는 숏서킷 커런트는 어디서 잡히는 거냐면 바로 이 부분에서 밑에서 잡혀요. 자, 그래서 얘는 이 위에는 피모스, 이쪽은 엠모스로 흐르는 커런트를 그린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흘러갖고 다 일로 들어가서 여기 차지를 0에서 VDD로 올리는 그것만 해주면 되는데 왜 이쪽 커런트로 전류가 잡혔어요? 네, 잡힌 이유는 뭐예요? 여기 밑으로 흐른 잡힌 이유는 내가 전류가 낭비가 됐어요. 사실은 이렇게 그냥 아무 쓸모없이 버려지는 전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전하량이 여기 적분한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낭비된 전류라고 보고 우리가 스위칭 에너지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얘는 여러분 제가 말했듯이 숏서킷 에너지로 별도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스위칭 한다는 건 뭔데요? 이 시그널이 0에서 VDD 혹은 VDD에서 0으로 바뀌는 데 쓰이는 거니까 오직 여기서 1로 이동해서 얘를 0에서 VDD로 바꾼 그 컴포넌트만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에서 만약에 스위칭 에너지인 2분의 1C VDD 제곱을 그림에서 표현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요거를 뺀 거에 대항하는 어떤, 물론 이건 여러분 Q지만 요거에 해당하는 차지가 결국 요 CVDD의 제곱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얘는 에너지고 얘는 Q니까 1대1 대응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얘를 2분의 1 CVDD 제곱을 여기서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바로 여러분 여기서 잡힌 요거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파워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죠. 그쵸? 아니요, 왜 교수님? 에너지가 뭔데? 파워가 뭔데, 정의가? 파워는 여러분 단위 시간당 에너지니까. 그쵸?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파워를 적분하면 도로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여러분 슬쩍 뭐가 있어요? 숏서킷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지만 만약에 제가 이걸 표시했다면 요 위에서 요걸 밑에 걸 뺀 거. 그쵸? 요거를 이제 I를 그냥 파워로 바꾸면은 요거 사이에 전압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뺀 거가 거의 2분의 1 C VDD 제곱에 해당한다. 요렇게까지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폴링도 한번 볼게요. 폴링하면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커런트가 왕창을 넣어요? 엠모스 쪽으로 커런트가 왕창을 흐르죠?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지워보고, 자, 엠모스 쪽으로 전류가 왕창 흐르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IN을 표시한 요 밑에 그래프에 한번 집중해서 볼까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폴링이 일어나는데 엄청나게 많은 전류를 흘리는데, 자, 당연히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VDD였다가 0으로 가는 형국이고 얘는 0에서 VDD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먼저 VDD로 올라가서 얘가 켜지면 이게 슬슬슬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타임 순서가. 얘가 먼저 올라가면 얘가 나중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VGS가 만땅이고 VDS도 만땅이니 그때는 세츄레이션으로 동작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러다 어떻게 돼? 그러다가 뭐야? 내가 VDS가 점점 작아져 떨어지면은 이 부분이 바로 리니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류를 쭉쭉쭉 흘리는데 뭐야? 내가 여기서 0에서 VDD 갈 때 한 0.5쯤 되면은 갑자기 여기서 또 전류가 이쪽으로 그냥 새는 게 있어요. 나는 지금 떨어뜨려야 되는데 얘가 눈치 없이 켜져가지고 이쪽으로 전류를 들이부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효과적으로 얘만 쏙 빼면 되는데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면서 이쪽으로 패스가 생겨서 얘를 그냥 여기 있는 차지만 쓱 빼지 못하고 얘도 좀 빠지게 되는, 피모스와 엠모스가 파셜리 사이멀테니어스리 턴온 되면서 이쪽으로 쫙 빼지는 숏서킷 에너지가 여기서도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웨이브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위칭이라는 건 다시 이전쪽으로 돌아와서 C out VDD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건 이제 여러분 이걸 수식적으로 구했는데 웨이브폼에서는 요 어떤 부분에 해당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다이나믹 에너지에는 요 스위칭 에너지인 C out VDD 제곱을 반반 나눠서 써먹는 그거 말고도 뭐도 있다? 숏서킷 에너지도 있다. 그래서 숏서킷 에너지는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좀 다시 다룰 텐데, 여러분 제가 설명했듯이 인이랑 아웃이, 인이 거의 2분의 VDD 0에서 1로 올라가든 1에서 0으로 내려가든 2분의 VDD 근처에서는 피모스랑 엠모스가 둘 다 턴온 되면서 이쪽으로 전류가 쫙 셀 수가 있어요. 그냥 VDD에서 그라운드로 쫙. 이거는 여러분 절대 원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얘가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는 이 1번이나 2번 패스만 원하는 거지 3번 패스는 원하지 않아요. 그쵸? 우리가 아웃을 0에서 1로 빼거나 0에서 1로
차지하거나 1에서 0으로 빼는 두 가지 종류의 오퍼레이션만 원하는 거지 이거는 원하지 않고 낭비되는 전력이라 그랬고 얘가 여러분 사실은 슬롭이 엄청나게 눕지 않는 이상 슬롭이 웬만하면 즉 여러분 우리가 로지컬 에포트에서 배웠듯이 페나 4 이렇게 그냥 많이 설계하는데 페나 4 혹은 GH가 4 정확히 말하면 그쵸? 이렇게 되도록 많이 설계하는데 그렇게 설계됐을 때는 슬롭이 웬만하면 여기가 충분히 슬롭이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 경험상 뭐 숏서킷 에너지는 사실 3% 이하예요.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잡아도 10% 이하. 그러니까 그렇게 페나4로 제대로 설계를 했다면 숏서킷 에너지가 2-3%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다이나믹 에너지 중에. 대부분 다 뭐예요? 스위칭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그림 봤잖아요. 거의 안 나오긴 하죠. 그쵸? 근데 만약에 슬롭을 막 이렇게 누우면요. 슬롭을 누우면은 어떻게 돼요? 슬롭을 누우면 슬롭이 눕게 돼서 인이 엄청 천천히 변한다. 그러면 얘가 동시 켜져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고 그러면 스위칭 에너지는 똑같은데 뭐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숏서킷 에너지, 즉 낭비하는 에너지만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시그널 슬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걔가 바닥바닥 서 있어야지 충분히 서 있어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숏서킷 에너지로 낭비하는 전류가 굉장히 작아서 그거에 해당하는 낭비하는 전력도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시그널 슬롭을 빠딱빠딱 설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그널 슬롭은 저기서 굉장히 눕는다? 그러면 분명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슬롭을 인풋으로 받는 게이트에서 숏서킷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낭비되고 있겠네? 라고 예상하실 수 있고 빨리 그거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숏서킷은 사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I 숏서킷 에너지라는 게 여기 파워라는 게 이렇게 그냥 일정한 값으로 가정해서 걔가 둘 다 사이먼테니어슬리 턴온돼 있는 시간을 곱해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해서 구하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I 숏서킷 커런트라고 하고 숏서킷 에너지가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다이나믹 에너지의 두 가지 컴포넌트인 스위칭 에너지와 숏서킷 에너지를 봤어요.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컴포넌트를 이제 우리가 좀 파워로 다루려고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 얘도 한 번만 바뀌었을 때 우리가 에너지를 구한 거지 실제로 다이나믹 에너지든 이 스위칭 에너지든 우리가 시간을 계속 보면 얘는 한두 번 시그널이 바뀌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횟수로 시그널이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에너지라는 게 중요하지 않고 얘가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핸드폰을 1시간 동안 게임을 한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바뀔 텐데 그거 에너지를 구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얘가 반복적으로 얘가 0에서 1, 1에서 0, 0에서 1, 1에서 0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적으로 게이트 레벨에서 보면 반복적으로 동작을 수행하는데 굳이 에너지를까지 가서 정의해서 그걸 다루는 것보다는 이 반복적인 동작을 할 때마다 소모하는 에너지인 타임으로 나눈 그 파워 개념을 다루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 CVDD 제곱으로 인한 스위칭 에너지 플러스 숏서킷 에너지 근데 숏서킷 에너지가 제가 아까 말했듯이 2-3% 정도로 굉장히 작다고 했으니 그냥 스위칭 에너지만 고려한다고 해도 그 에너지를 파워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파워로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했듯이 디지털 서킷에서 로직 게이트만 보셔도 알겠지만 0에서 1, 1에서 0으로 바꾸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 칩을 봐서 큰 칩 내부에서 인버터 하나가 있다고 해보면 큰 칩 하나에서 인버터 하나가 있다고 하면 큰 칩이 있는데 여기서 인버터 하나를 바라보면 걔가 0에서 1로 바뀌었다가 또 얼마가 있다 1에서 0으로 바뀌었다가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반복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얘를 만약에 그때 소모되는 에너지를 파워로 바꾸려면 걔가 인이 0에서 1로 바뀌는 게 얼마나 자주 오는지를 그거를 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 한번 전압원 입장에서는 이때 CVDD 제곱을 소모하고 이때 CVDD 제곱을 또 소모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계속 갖다 쓰는 게 이게 무수히 많이 반복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내가 요거 에너지를 다 더해서 구할 게 아니고 이 CVDD 제곱을 이 에너지를 몇 시간 동안 소모하느냐 여기 1에서 올라가는 타임이 요건 여러분 아웃풋입니다. 이 타임이 얼마냐 해서 그 타임으로 CVDD 제곱을 나눠서 다이나믹 파워라고 혹은 스위칭 파워라고 정의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이거를 이제 보면은 이거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지털 서킷의 일반적인 텀을 한번 보면은 디지털 서킷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실험을 하시거나 혹은 디지털 공학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디지털 서킷은 클락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걸 싱크로너스 서킷이라고 그러고 클락에 동기화돼서 움직인다 그래요. 그래서 싱크로너스 투 클락이기 때문에
그 클락이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이 클락 또한 주기 신호기 때문에 인버터 혹은 모든 로직 게이트들이 전부 다 주기 신호의 영향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클락의 피리어드가 T 클락이라고 하면 인버터든 아니면 낸드든 어떤 모든 로직 게이트가 전부 여러분 T 클락에 맞추어서 제가 여기다 걔가 0에서 1로 바뀌는 주기가 T 클락이랑 똑같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가 T 클락이라고 하면 이 내부의 인버터도 얘도 매 T 클락마다 얘가 0에서 1로 바뀔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당연히 그렇지 않죠. 왜냐면 이 클락은 이 디지털 서킷의 전체 회로를 제어하는 놈이고, 그래서 이 라이징 엣지마다 얘가 동작시키도록 하는 애고, 얘는 어떤 클락 주기에서는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떤 클락 주기에서는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클락 주기에서 잘 안 움직이고 특정 클락 주기에서만 움직여요. 각각의 게이트만 보면. 그래서 매 클락 주기마다 어느 노드는 다 움직이죠. 근데 모든 노드가 움직이지 않고 이번 주기에서는 이 노드가 움직이고 이번 주기에서는 이 노드가 움직이고 이번 주기에서는 또 다른 노드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큰 칩 레벨에서 공급하는 클락, 피리어드 대비 내가 한 인버터 측면에서 봤을 때 걔는 그렇게 막 클락만큼 자주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클락 주기보다는 분명히 더 느리게 움직일 거예요. 자, 그래서 제 말은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얘를 T타임을 T클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구한 이 스위칭 앞에서 구한 요거 있잖아요. 이 부분 있잖아요. 얘를 그냥 T클락으로 나눠서 요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T클락으로 나눈 거는 F클락, 주파수로 말하자면 F클락을 곱한 거죠. 그래서 저는 F클락을 곱한 이 텀을 더 많이 쓰려고 그러는데 F를 곱한 T로 나눈 거보다는 F를 곱한 텀을 많이 쓰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곱해줘야 되는 게 F클락이어야 될까요? 혹은 T클락으로 나눠줘야 될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T클락보다는 훨씬 더 느리게 움직인다고요. 훨씬 더 덜 자주 바뀐다고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건 아니지.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자, 시그널은 매 클락 주기마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 이 시그널만 내가 이걸 큰 그림에서 엄청 긴 시간 동안 관찰했더니 얘가 에버리지한 주기가 있어. 주기도 일정하지 않게 막 변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봤더니 평균적으로 얘가 움직이는 주기가 있어. 자, 그래서 걔가 클락 주기보다는 당연히 엄청 길 거야. 그래서 그게 얼마나 얘가 0에서 1로 올라가는 시점 혹은 여러분 1에서 0으로 올라가는 시점으로 해도 전혀 상관없죠. 또 주기라는 거는. 그래서 얘가 아웃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텐데 이 주기조차 일정하지 않을 테지만 제가 엄청나게 긴 시간으로 봤을 때 얘가 1에서 0으로 가는 주기가 대략 스위칭 해서 요걸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100초 동안 봤어요. 100초면 회로에서 굉장히 긴 시간인데 100초 동안 얘가 만약에 한 2000번 움직였어. 2000번 움직였다고 하면 여러분 2000번 0에서 1로 때렸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기 그냥 구하실 수 있는 거죠. 아, 얘는 2000분의 100초의 주기를 갖는구나. 물론 매번 주기가 다르겠지만 에버리지하게는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T 스위칭이라는 게 클락 대비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클 거고 다시 말해서 T 스위칭은 누구 대비 굉장히 커요. 클락 대비 굉장히 클 거예요. 굉장히 큰 값. 그래서 여기 제가 상수를 곱했다면 요게 굉장히 클 텐데 이 m이라는 값은 1보다 굉장히 큰 값이 될 거고요. 그쵸?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여러분 보통 한 수배 정도 돼요. 예, 두세 배 아니면 10배? 보통 10배. 10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좀 그렇게 많이 동작하지 않는 회로는 100배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F 스위칭, F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F 스위칭은 어떻게 돼요? F 클락 대비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알파로 상수를 쓴다면 요 알파는 1보다 작은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F 스위칭은 F 클락 대비 굉장히 작은 주파수로 움직이고요. 그래서 알파가 1보다 작은 값을 써서 요거를 바로 액티비티 팩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클락 주기 대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디지털 게이트의 주파수, 평균 주파수가 얼마나 느리냐를 알파라는 상수로 릴레이션해서 그 알파가 액티비티 팩터라고 부르고요. 걔를 곱해서 F 스위칭을 이용해서 걔를 이용해서 우리가 파워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가서 여러분, 이거는 아니지. 내가 이 스위칭을 이용해서 P 스위칭을 파워로 바꾸려고 하는데 클락 피리어드를 이용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 게이트만의 F 스위치
혹은 T 스위치를 이용해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보면 여러분 바로 요렇게 이제 스위칭 파워를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제 요걸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얘네가 어떤 출신인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에너지, 얘는 또 어디서 왔는지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에너지는 그렇게 구해졌었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그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려는데 매 시간, 매 클락마다 클락이 이렇게 매번 튕겨져서 디지털 서킷을 동작시키는데 그 클락보다는 전체 디지털 서킷의 동작 기점을 알려주는 게 여러분 클락입니다. 그래서 클락이 여러분 만약에 1초마다 튕긴다면 1초마다 동작 다시 갱신하는 게 바로 클락이에요. 근데 그것만큼 매번 갱신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더 느리게 동작할 거기 때문에 알파라는 팩터를 곱해줄 거고요. 여러분 알파는 회로에 따라 다르지만 뭐 한 0.1 정도면 0.1 정도 평균적으로 한 0.1 정도 클락 대비 한 클락이 10번 튕기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한번 0에서 1로 다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액티비티 팩터는 한 0.5가 최대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유는 뭐냐면 클락은 라이징 엣지를 일반적으로 클락은 라이징 엣지만 써먹는 거예요. 폴링 엣지는 안 써요. 그래서 라이징 엣지에서만 데이터를 갱신해요. 그러니까 제가 0에서 1로 바뀌는 게 여기서 기회가 있고 여기서 기회가 있고 인버터로 치면은 제가 여기서 매 클락 엣지마다 데이터가 업데이트 된다고 하면 여기서 업데이트 되고 여기서는 업데이트 안 돼요. 라이징 엣지만 쓰니까 여기서 업데이트 되고 여기서 업데이트 되고 이런 시그널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뭐예요? 인버터가 진짜 미쳐가지고 매 클락 엣지마다 데이터를 갱신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뭐예요? 클락 대비 그래봤자 0.5예요. 그쵸? 그래서 알파가 0.5가 거의 맥시멈이고 거의도 아니고 사실 0.5가 맥시멈이고 그 다음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많이 자주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알파는 0.1로 써도 0.1이라고 평균적으로 0.1을 갖는다. 요렇게 보셔도 괜찮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다이나믹에는 스위칭 말고 여러분 숏서킷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걔 숏서킷은 사실 크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전 니글리저블 하다. 언제 슬롭이 굉장히 충분히 확보된다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설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의 스위칭 파워로만 봐도 괜찮고 만약에 이게 니글리저블 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잡아도 여러분 10% 그래서 요놈의 10% 정도 소모한다. 진짜 보수적으로 잡아도 진짜 크게 잡아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스위칭 에너지 혹은 다이나믹 에너지가 거의 이 컴포넌트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도미넌트하게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이나믹 파워를 줄이려면 여러분 뭘 줄일 수 있어요? 알파를 줄일 수도 있고 C를 줄일 수도 있고 VDD 제곱을 줄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요 F 클락은 주어진 거니까 그럼 여러분 VDD 제곱 있잖아요. 저거 줄일 수 있어요? 혹은 C 줄일 수 있어요? VDD를 여러분 만약에 줄인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가 VDD 줄여도 되나? 요거 가장 먼저 생각나셔야 되는 게 뭐냐면 VDD를 줄이면 여러분 온커런트가 줄잖아요. 제가 요거 뒤에서 다시 볼 건데 어차피 VDD를 줄이면 ID가 뭔데? 2분의 1 μN COX L분의 W VDD 마이너스 VTH 제곱 요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디지털 서킷에서 보면은 이 커런트는 여기 VDD 0 걸었을 테니까 VGS 자리에 VDD 넣은 거잖아요. 제가 이 인버터를 만약에 펄링을 한다고 하면은 그쵸? 그래서 이 커런트가 빨리 빼줘야 되는데 요게 커런트가 크지 못하면 VDD가 즉 작으면 여기 저장하는 차지를 빼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딜레이가 더 늘어날 거네? 그래서 뭐야? VDD를 마음대로 줄일 수가 없어요. 아니 교수님 VDD가 줄면 여기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저장된 차지도 작아지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얘는 VDD에 더 센시티브하죠. VTH 빼지면서 동시에 제곱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VDD를 낮춰서 얘가 여기에 저장된 전하량도 작잖아요. 그럼 전하량도 작으면 어차피 VDD 낮추면 얘 전하량 작으니까 이걸 좀 느리게 빼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셔야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VDD를 낮추면 무조건 느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전하량도 작아지니까 전류가 줄어도 여기 내가 넣어야 되거나 혹은 빼야 되는 토탈 전하량이 작아진다면 그건 CVDD니까. 그러면 걔가 작아진다면 어차피 전류도 작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VDD를 내리면 이게 떨어지는 속도보다 이게 훨씬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야? VDD를 낮추면 커런트가 작아져서 딜레이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너지 줄이겠다고 여기서 에너지 줄이겠다고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VDD를 마구마구 내리면 엄청 회로가 느려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내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는 조금 이따 보고요. 우리 먼저 예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결국은 다이나믹 파워는 저렇게 정해지는 거고 이 알파라는 게 여러분 다양한 노드별로 다 다르겠죠. 다양한 회로별로 다 다를 거고.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어떤 SOC가 있는데 시스템 온 칩이 있는데 1V고 65나노 프로세스로
이제 팹이 된 거죠. 그래서 공정으로 그거 제작이 된 건데 실제로 게이트 랭스는 50나노다 이런 뜻이에요.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자, 그리고 람다는 여러분 여기 그냥 25나노라고 쓰는데 이거는 그렇게 지금 여러분 크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게 자 뭐야 1빌리언이면 얼마예요? 10의 12승입니다. 그쵸? 아닌가? 10의 10의 9승이죠. 그쵸? 10의 9승이고 밀리언이 10의 6승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고 각각 어디 있어? 로직 게이트가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의 9승이 토탈이고 그 중에 50 곱하기 10의 6승만 어디 있는 거예요? 로직 게이트에 있고 나머지는 메모리 어레이에 트랜지스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메모리 어레이든 로직 게이트든 다 파워를 소모하는 블럭이겠죠. 그래서 에버리지 로직 트랜지스터는 위스가 이거고 에버리지 메모리는 4. 그래서 여러분 메모리는 굉장히 회로가 작아요. 그쵸? 그도 그럴 것이 고용량이 필요하잖아요. 몇 기가 몇 테라 이렇게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자 메모리는 또 뭐야? 뱅크 여러 개로 디바이딩이 돼서 진짜 필요한 뱅크만 활성화가 되고 나머지는 죽여놓는 거예요. 꺼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잘했기 때문에 메모리는 액티비티 벡터가 0.02밖에 안 돼. 그러니까 클락을 100번 튕기면 두 번만 움직여라는 거는 무슨 소리예요? 나머지를 디액티베이션을 굉장히 잘 해놨다는 거예요. 나머지를 굉장히 디세이블 잘 해놨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것만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주 움직이지 않고 엄청나게 가끔만 동작하는 게 메모리 블럭이고 근데 로직은 매번 동작하기 때문에 사실상 클락이 10번 튕기면 그 중에 한 번은 무조건 움직여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트랜지스터가 위스당 캡이 1마이크로팹 femtofarad 모 게이트 캡이 그리고 디퓨전 캡은 페레스트 캡이죠. 그게 0.8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우리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와이어 캡은 무시하고 여러분 근데 와이어 캡이 다이나믹 파워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실제로는. 근데 지금은 무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스위칭 파워를 에스티메이션 하라. 언제? 클락이 여러분 클락 주파수가 1GHz일 때. 그래서 여러분 CPU, GPU에 여러분 저렇게 기가헤르츠 써 있는 거 있죠. 이게 몇 헤르츠로 동작한다. 프리퀀시 얼마다 저거 다 클락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클락 주파수고 저게 1기가로 동작할 때 과연 전체적인 스위칭 파워가 어떻게 될지 한번 에스티메이션 좀 해볼래? 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길어서. 자, 어떻게 돼요? CVDD 제곱의 합이겠죠. 그래서 CVDD 제곱 로직하고 그리고 뭐예요? CVDD 제곱 메모리 이렇게 합치면 될 텐데 요거는 에너지고 그쵸? 에너지고 뭐예요? 파워를 구할 건데 파워 구할 때 이제 파워를 구하는 이유가 여러분 또 하나가 있는 걸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느끼실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두 개 더하면 돼요? 안 돼요? 각각의 에너지를 더하면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안 공평하죠. 왜? 얘는 시간축으로 봤을 때 진짜 가끔 동작하는 애고 얘는 시간축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자주 동작하는 애인데 걔네 둘을 각각이 한 번 동작할 때 한 번 스위칭할 때 에너지를 그냥 더해주면은 진짜 이거는 불공정한 싸움인 거죠. 그래서 불공정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타임을 쫙 고려해서 타임을 쫙 고려한 에버리지 파워 그 개념을 더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여기는 알파 로직을 더할 거고 여기는 알파 메모리를 더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F 클락은 동등하겠죠. 자, 그래서 C 로직도 다를 거고 C 메모리도 다를 거고 공통인수는 뭐예요? 오직 VDD 제곱이랑 F네요. 자, 그래서 뭐야? 알파 C 로직 그쵸? 알파 C 로직 더하기 알파 C 메모리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토탈 에너지를 구하는 게 토탈 파워를 구하는 게 스위칭 파워를 구하는 게 제대로 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VDD는 1이고 F는 1GHz니까 그거 그냥 여기다가 앞에 쓰면 여러분 1기가 할 때 기가는 몇이죠? 1기가 할 때 기가는 이것도 10의 9승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 써주고 VDD 제곱은 1V의 제곱이니까 제가 그냥 생략할게요. 자, 그래서 0.1이고 0.1 C 로직이죠. 그쵸? 왜 로직의 액티비티 팩터 0.1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0.02 C 메모리 이렇게 될 거예요. What? 자, 그럼 C 로직은 어떻게 구하는데? C 로직은 뭐야? 50 곱하기 10의 6승인데 각각이 뭐야? 12람다라고 그랬고 12람다고 1.8 femtofarad per 마이크로미터잖아요, 여러분. 캡이. 그쵸? 게이트랑 디퓨전이랑 다 고려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1람다는 여러분 얼마예요? 25나노니까. 그쵸?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12에서 1.8 femtofarad per 25 0.025 마이크로미터로 나눠주셔야 되죠? 예, 정확히 말하면 곱해주셔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여기다가 마이크로미터라고 써주시고 얘를 이 자리에다가 마이크로미터를 곱해주시면
마이크로미터를 넣어주시면 그러면 C 로직이 나오는 거죠. C 메모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빼시면 되죠. 950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4 람다 곱하기 1.8 femtofarad 파워 마이크로미터인데 여기다가도 여기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C 로직을 구하면 여러분 한번 구해보세요. 직접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10의 9승이고 곱하기 C 로직을 구했더니 27 나노페럿이 나왔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27 나노 그리고 C 메모리를 구했더니 171 나노가 나왔대요. 페럿이. 예, 그래서 나노 이렇게 써주셔서 요 와트로 구하시면은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6.1와트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제가 하던 말 이어가면 결국 다이나믹 에너지, 다이나믹 파워는 줄이는 게 좋을 텐데 다이나믹 파워를 요거를 쫙 분석을 해보니까 알파를 줄이면 좋고 C를 줄여도 좋고 CVDD 제곱이니까 VDD 제곱을 줄여도 좋고 VDD 제곱을 줄이면 진짜 직방으로 제곱으로 비례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숏서킷 커런트는 사실 굉장히 적은 포션이기 때문에 제가 4번은 안 하고 1번, 2번, 3번을 줄이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걔를 좀 자세하게 볼게요. 자, 그래서 알파를 줄이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클락 게이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원래 여기 제가 동작 안 하고 있는 어떤 회로에 레지스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레지스터는 중간에 계산 결과를 저장하는 메모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플립플랍이나 혹은 레치로 구현된다. 그래서 플립플랍이나 레치 이번 강의 에서는 안 다루지만 제가 이번 과목에서 다룰 내용인데 그것들로 구현됐고 얘네들은 매 동작마다 매 클락마다 여기 동작하는 그 클락 있죠. 클락이 매 주기마다 들어가요. 이 플립플랍이랑 레치는. 그래서 여기 내부에 있는 여기 레지스터에 클락이 매 클락 주기마다 들어가서 내부 노드들을 0에서 1로 혹은 1에서 0으로 스위칭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게 클락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내부에 엄청나게 많은 트랜지스터의 클락이 연결될 수 있는데 걔가 0에서 1로 클락 주기만큼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블락이 이 블락 전체로 지금 동작 안 하고 있어요. 동작 안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클락 넣어줘봤자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전체 블락이 지금 클락을 쓰지를 않고 있는 건데 클락만 공허하게 안에서 튕기면 그거는 그냥 에너지 낭비거든요. 클락이 0에서 1로 바뀌었다가 1에서 0으로 바뀌었다가 하는데 스위칭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언제 이네이블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이네이블 될 때 1이 되는 펑션을 여러분이 구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이 들어올 때만 이네이블이 돼. 이 블락이 이네이블이 돼. 그럼 그때만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1이 되면은 이게 1이 돼서 여러분 얘는 그냥 1을 저장하는 애예요. 클락이 0인 순간에 얘 1을 딱 채가지고 클락이 0인 순간에 얘가 이 1을 여기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요렇게 다시 있다는 거는. 그래서 요 버블이 있다는 거는 클락이 0일 때 얘가 이렇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락이 0일 때 오히려 전달해서 이 1을 저장해서 다음 라이징 엣지부터 여기 1을 통과해서 들어가도록. 아니면 뭐예요? 얘가 이네이블 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여기가 0이어서 클락이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지 이 내부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레지스터들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그 내부에 있는 노드들을 가만히 냅둠으로써 스위칭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락 게이팅. 클락을 여러분 그야말로 게이팅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이트가 문이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아서 너 이쪽으로 지금 못 지나가. 여기 뒤에는 있는 이 블락들은 지금 동작 안 하고 있어. 클락 너 가갖고 뻘짓하지 마. 이렇게 해서 딱 여기서 엔드 0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어때요? 너 클락이 이제 나 들어갈래 하다가 언제만 들어가는 거예요? 야, 지금은 동작하니까 너 들어가서 빨리 레지스터들 이네이블 해줘. 하는 그 구간에만 한정적으로 동작하도록 해주는 게 바로 클락 게이터이고 이게 클락 게이팅 테크닉이어서 알파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거죠. 이 내부에. 자, 그렇게. 자, 이거는 이제 액티비티 팩터를 여러분 일반적인 게이트나 혹은 일반적인 게이트의 아웃풋 노드나 일반적인 노드에서 우리가 그 액티비티 팩터를 정하는 과정을 다룬 건데요. 어떤 노드가, 여러분 그냥 어떤 노드라고 할게요. 그 노드가 제가 매 클락 엣지마다 가질 수 있는 확률이 걔가 데이터가 이제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노드가 제가 딱 클락 엣지에서 봤을 때 1이 될 확률을 제가,
10번 중에 6번 내가 관찰했더니 걔가 1이더라. 10번 중에 6번은 1이더라. 그러면 1이 될 확률을 A 노드의 1이 될 확률을 PA로 정의하고 0.6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PA 1 빼기 PA인 0.4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0이 될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이 될 확률인 거고 얘는 0이 될 확률인 거고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PA 바로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드를 내가 관찰해서 그 노드가 클락 엣지에서 0이 될 확률 그리고 1이 될 확률을 각각 이렇게 0.4, 0.6 이렇게 PA를 통해서 PA랑 PA 바를 통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노드의 액티비티 팩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현재 0인데 현재 0인 상황에서 그게 다시 1로 바뀔 때 0인 상황에서 다시 1로 바뀔 때를 그 probability를 통해서 그 확률을 통해서 액티비티 팩터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이렇게 정해지고요. 어떤 i 노드에서 액티비티 팩터는 0일 때 다시 1이 될 확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액티비티 팩터를 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완전히 랜덤한 데이터하고 계속 독립적으로 제가 데이터가 계속 정해진다고 하면은 자, 그러면 그게 0.5예요. 내가 0이거나 1이거나 확률이 0일 때 확률이랑 1일 때 확률이랑 둘 다 같고 그게 내가 지금 현재 0이다가 다음에는 0인지 1인지도 지금 내 상태랑 상관없이 반반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1일 확률과 0일 확률이 또 절반이니까 액티비티 팩터는 0.5 곱하기 0.5로 0.25로 이렇게 액티비티 팩터가 정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0.25만큼 크게 랜덤한 데이터는 없어요. 대부분 데이터는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스테이트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밸류랑 디펜던트하게 바뀌면서 그리고 그 값이 0.5, 0.5로 반반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교과서에 있는 예제인데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 은행 계좌에 최고짜리 숫자 있죠. 예, 걔는 most of the time 죄송하지만 0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0인 걔는 계속 안 바뀌고 거의 알파가 거의 영원히 거의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0.25보다는 상당히 작은 그래서 평균적으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알파가 거의 0.1이나 그거보다 더 작은 값 그걸 갖게 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스위칭 프로버빌리티 보세요. 그래서 스위칭 프로버빌리티 보시면 이거는 뭐예요? 스위칭 프로버빌리티의 각각 게이트의 아웃풋의 스위칭 프로버빌리티 구할 수 있죠.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AND는 언제만 1이에요? 자, 얘는 여러분 1이에요. 그쵸? 1이 될 확률이에요. Y가 1이 될 확률인데 두 인풋이 둘 다 1일 때만 1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랜덤하게 0.5, 0.5가 들어온다면 얘는 0.25가 되는 거죠. 그쵸? 만약에 얘는요? A 노드가 1일 확률, B의 노드가 1일 확률, C의 노드가 1일 확률이 AND3가 1일 확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ND3의 아웃풋 Y의 액티비티 팩터 한번 구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PY랑 뭘 곱하셔야 돼요? PY의 발을 곱해 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PA도 0.5고 PB도 0.5고 PC도 0.5라고 하면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 0.125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0.125고 그러면 얘는 0.125고 자, 0이 될 확률은 0.875기 때문에 얘네 둘을 곱한 값이 바로 그 노드의 액티비티 팩터가 될 거예요. 자, 5와 2는 언제 1이 돼? 여러분 언제 1이 돼요? 얘는 웬만하면 1이죠. 언제만 빼고 둘 다 0일 때만 빼고 낸드2는 또 언제 1이 돼? 여러분 낸드2는 웬만하면 1이죠. 언제만 빼고 둘 다 1일 때만 빼고 노아2는 언제 1이 돼? 여러분 노아2는 웬만하면 0이죠? 그쵸? 노아2 한번 생각해보세요. 0001, 1011인데 웬만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0이고 이때만 1이잖아. 그치? 이때만 1이기 때문에 00일 때 그것만 이렇게 해서 곱해준 거예요. 익스클루시브 OR2는 둘이 다를 때만 1이니까 이렇게 확률을 써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예제도 푸실 수 있죠. 이 예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4인풋 AND 요렇게 쓴 거랑 그 다음에 요렇게 만든 이것도 여러분 4인풋 AND고 오른쪽도 4인풋 AND예요. 자, 두 개가 둘 다 4인풋 AND 똑같은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데 각각 노드의 액티비티 팩터랑 액티비티 팩터랑 P를 구해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액티비티 팩터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0.5야. 랜덤 데이터라서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데 걔네들 전부 다 독립적으로 다 자유롭게 0.5다. 자, 그래서 그럴 때 한번 액티비티 팩터 한번 구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 얘는 1이 될 확률 이 낸드니까 여러분 1이 될 확률이 앞에서 구한 걸로 하면 웬만하면 얘는 0이기 때문에 4분의 3 얘도 4분의 3 그럼 4분의 3이랑 4분의 1을 곱해서 여기 액티비티 팩터를 구하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P는 정확하게
P는 여러분 그냥 노드가 1일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노드가 1일 확률은, 자, 다시 여기서 노드가 1일 확률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얘는 노화입니다. 자, 노화2는 언제만 1이에요? 웬만하면 0이고 얘네 둘 다 0일 때만 1이죠. 얘네 둘 다 0일 때는 뭔데?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6분의 1로 구하실 수 있고, 액티비티 팩터는 어떻게 돼요? 16분의 1 곱하기 16분의 15로 액티비티 팩터 구하실 수 있죠. 예. 자, 요번에는 오른쪽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난드2니까 난드2는 4분의 3의 확률로 웬만하면 1이에요. 그쵸? 그래서 언제만 0이에요? 언제만 둘 다 1일 때만 0이고, 그리고 뭐야? 요 4분의 3을 이용해서 4분의 3, 4분의 1로 스위칭 액티비티 팩터 구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게 16분의 3.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계속 반복해 보시면, 얘는 인버터예요. 다름 아닌 인버터고, 얘는 언제 1일 확률 얼마예요? 요거 바꾸면 되죠. 그쵸? 그럼 여기서 또 4분의 1, 4분의 3에서 16분의 3 나오고, 자, 여러분 얘는 또 뭐예요? 여기는 P가 0.5고, 그쵸? C는 P가 0.5고, 그러면 얘는 언제 1이에요? 라고 하면은 언제 1이에요? 웬만해서는 1이죠. 그쵸? 언제만 빼고, 둘 다 1일 때 빼고.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이면서 4분의 1일 때 빼고, 즉 8분의 1만 빼고, 웬만하면 1이죠. 그래서 8분의 1, 7, 8분의 1 이용해서 액티비티 팩터 구하면 요렇게 되고, 그쵸? 여러분 요거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되고, 얘도 여러분 반복적으로 해보시면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얘는 요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구하실 수 있죠? 어렵지 않게. 자, 근데 여러분 왼쪽하고 오른쪽은 실제로 회로를 동작시키면 이런 액티비티 팩터 혹은 스위칭 프로버빌리티, 스위칭 팩터로 동작하지 않아요. 특히 오른쪽은. 오른쪽 서킷은 여러분 제가 요거 뒤에서 예제를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N6 같은 거 보세요. N6 노드 같은 거 보면은 C가 들어올 때 한번 바뀌고 요 AB에 의한 요 계산 결과가 들어올 때 또 한 번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클락이 라이징 한 번 됐을 때 데이터가 막 얘가 여러 번 이렇게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수 있어요. 즉 스위칭 팩터가 요게 아니고요. 알파가 1보다 커질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특정 경우에는 얘가 막 클락 한 번 튀기는데 두세 번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거 여태까지 우리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뭐야, 여기 시간차가 있어서 앞에서 들어오는 인풋에 시간차가 있어서 얘는 시간차가 거의 없겠죠. 얘랑 딜레이가 만약에 똑같이 매칭이 된다면. 근데 시간 차이가 있어서 이게 막 데이터가 중간에 임시적으로 다른 값으로 막 갔다가 최종적으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최종적으로 0으로 굳이 갈 건데 처음부터 0으로 쭉 있는 거랑 얘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여러 번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얘가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뭘 소모한 거예요? 파워를 소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비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현상을 여러분 글리치라고 불러요. 예, 글리치가 뭐예요? 글리치가 여러분 요 데이터의 시간차에 의해서, 시간차 공격에 의해서 여러분 요게 ABCD가 110에서 0111로 바뀐 케이스인데요. 그쵸? 그렇게 바뀌었을 때 N5나 N6나 N7이나 원래 내가 가져야 되는 밸류를 중간에 다른 값으로, 중간 이 계산 결과가 시간 차이를 통해서 반영됨으로써 중간에 다른 노드로 갔다가 다른 값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트랜지션이 여러 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글리치를 고려했을 때 파워는 또 다를 수 있고, 실제로 이런 글리치를 최소화하는 회로 설계를 해주셔야 돼요. 왜? 쓸데없는 파워를 소모하고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액티비티 팩터가 심지어 1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파워 컨섬션 증가하는 거라서 요거는 이렇게 글리치를 없애는 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글리치를 고려해서 파워를 다시 어널리시스 한다 그런 것보다는 글리치가 최소가 되도록 회로를 설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 게이트 사이징, 여러분 CVDD 제곱에 C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C는 어떻게 우리가 결정했어요? 앞에 로지컬 에포트 고려해서 내가 이 캡이 이렇게 그 사이징은 이렇게 됐을 때 딜레이가 옵티멀하니까 요걸로 사이징 해야겠다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딜레이를 고려해서 사이징을 막 결정하다 보면은 우리가 너 이거 파워는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 사실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되는데 너 지금 딜레이만 보고 딜레이를 최소화한 거야. 근데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돼. 난 지금 배터리가 더 중요해. 라는 그런 타겟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사이징 할 때 딜레이랑 파워랑 동시에 고려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성능과 전력 소모가 있으면 내가 굳이 로지컬 에포트를 막 봐가지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딜레이를 줄이는 것보다는 야, 이미 성능 충족됐으니까 그렇게 빠르게 설계하지 말고 대신 좀 전력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는 사이징에 파워에 대한 영향을 좀 보려고, 자, 한번 요걸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유니캡이 3C를 가정했을 때, 유니캡이 3C 인풋 게이트 캡 가정했을 때, 일반적인 게이트는 G를 가는, 로지컬 에포트 G 갖고, 페러스틱 P, 그 다음에 X의 드라이브를 갖는다고 해볼게요.
X 드라이버. 여러분 드라이브 뭔지 다시 한번 여기서 리뷰할게요. 드라이브가 뭐냐면 제가 요거를 지난 강의할 때 너무 스페시파이를 안 해서 요거 정정하는 김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뭐예요? C인이 여기 이 유닛 인버터 요거 기준으로 C인을 1이라고 하면 C인을 1이라고 하면 여기 이 드라이브는 얼마예요? 2죠. 이 드라이브는 얼마예요? 12죠. 이 드라이브는 얼마예요? 여러분 1입니다. 그쵸? 여기 계산해 보시면 이 드라이브는 얼마예요? 6이죠. 그래서 내가 제일 유닛 인버터랑 똑같이 드라이빙 커런트라고 하는데 풀업 혹은 풀다운 커런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이징 됐을 때 그거 대비 몇 배이냐로 제가 이제 드라이브를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X라고 하고 각각의 로지컬 에포트랑 페러스틱 에포트를 G랑 P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고 걔를 통해서 게이트 사이징에 대한 에너지 이펙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얘를 사이징하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구나 그러면 에너지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네 그래서 게이트 사이징에 대한 딜레이의 영향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쵸 에너지에 대한 영향을 파악을 해갖고 얘네 둘을 릴레이션십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내가 딜레이를 이만큼 확보하려면 에너지가 얼마가 나와야 돼 내가 딜레이는 좀 줄여도 되니까 좀 느리게 해도 되니까 에너지 좀 줄이고 싶으면 어떤 커브를 따라서 에너지 딜레이 관계식이 결정되는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게이트 사이징에 대한 딜레이의 영향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으니까 공부했으니까 에너지에 대한 영향을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이나믹 에너지랑 게이트 사이징에 대한 그 이펙을 보기 위해서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인버터가 유니캡이 3C라고 했을 때 로지컬 에포트 G, 페러스틱 딜레이 P 그리고 X라고 하면은 자 요런 상황에서 여러분 에너지를 디라이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에너지 한번 디라이브 해볼게요. 요거죠. 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먼저 이쪽으로 바라보는 캡 우리가 요 캡을 다 분리해서 이쪽으로 바라보는 캡인 얼마를 구해야 돼요? 야 현재 대비 페러스틱 딜레이가 P라고 하면 분명히 유닛 인버터 대비 큰 거잖아. 그래서 요거 오케이? 자 그래서 P 곱하기 X 곱하기 3C죠. 요거 여러분 곱하기가 아니고 X 드라이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야 이쪽으로 캡들 있잖아. 그쪽으로 캡들 다 찢어갖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캡이 지금 페러스틱 캡 말고 이쪽으로 바라본 인풋 저 넥스트 스테이지의 인풋 캡들 있죠? 걔를 써준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뭐도 써줘야 되냐면 얘네들을 연결하기 위한 전선이 있어요. 와이어 캡. 자 그것까지 써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시그니피컨트 해요. 자 그래서 뭐야? 요렇게 걔를 이제 좀 여기서 공통이 뭐냐면 이걸 잘 보니까 3C는 제가 꺼낼 수가 있어요. 꺼내서 묶고 나서 이제 요거를 XI도 꺼내서 묶는데 여기는 XI로 GJ 그리고 XJ잖아요. XJ잖아요. 자, 걔를 여러분 요렇게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XI로 나누는 건데 XI는 여러분 뭐냐면 아까 G분의 C인이었죠? 그쵸? G분의 C인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G분의 C인이라고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요거를 살려볼게요. C인. 그리고 얘는 뭐예요? G분의 C 아웃이었, 얘는 G분의 C 아웃이니까 여기 C인이죠? 나름대로 이놈의 C인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여기 이렇게 곱해지잖아요. 그러면 요 컴포넌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G가 올라오고 얘는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H죠. 그래서 요 분이 GH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요 C 와이어는 그냥 요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야? 얘를 요 전체 C 와이어를 3C로 나누고, 그쵸? 3C로 나누고, 뭐 XI까지로 나눈 거죠. 자, 그래서 걔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요 부분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딜레이예요. 그쵸? 요거는 이제 와이어까지 포함한 딜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에너지랑 딜레이랑 이렇게 쉽게 딱 관계식이 나타났어요. 뭐예요? 드라이브에 비례하고요. 여러분 뭡니까? 딜레이의 에너지가 비례해요. 즉 뭐예요? 제가 딜레이를 줄이려면 딜레이가 늘어나면 에너지도 늘어나요. 다시 말해서 제가 딜레이랑 에너지랑 이런 관계를 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이거 이득 아니에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좋아요, 교수님? 아니, 딜레이가 작으면 에너지도 작으니까 그냥 딜레이 작게 하고 에너지도 작게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죠. 왜 오산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뭐예요? 바로 이 X죠? 이 X를 조절하셔서 여러분은 에너지랑 딜레이를 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얘는 현재 한 스테이지에서 전체 패스 중에 한 스테이지에서 에너지 혹은 딜레이를 구하신 거예요. 에너지랑 딜레이 관계식을. 근데 딜레이는 언제 옵티마이즈 돼요? 전체 패스를 다 보셔야 되죠. 제가 여기 현재 스테이지에 에너지 줄이겠다고 요 X를 줄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특정 딜레이 지금 패스에서 이쪽 부분의 사이징을 확 줄여버리면 여기 딜레이가 확 늘어나요. 실제로 늘어나요. 자, 왜 늘어나는지는 여러분 그래서 자세하게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에너지랑 딜레이의 관계식이 요렇게 주어졌고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딜레이랑 에너지가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딜레이든 에너지든 다 뭐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캡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노드에 캡이 꽉 잡고 있어서 캡이 크면 클수록 딜레이도 늘어나고 캡이 크면 클수록 내가 넣어줬다가 빼줬다 해줘야 되는 차지가 크니까 에너지도 증가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에너지에 캡에 둘 다 똑같이 증가하는 놈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결국 그 스테이지의 딜레이로 비례하는 텀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전체 패스를 고려해서 우리가 에너지랑 딜레이를 둘 다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과정. 자, 그거는 다음 강의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